안녕하십니까. 2024년 원탑 손해사정에서 보험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저와 이제 보험업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이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좀 생소하거나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보험업법에 대한 출제 경향이나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보험업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과목의 특성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험업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손해사정사 과목에서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있는데, 보험계약법은 아무래도 정통적인 우리가 보험에 관련된 법이라고 보시면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해를 해 나가는 측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자, 보험업법은 주로 이제 보험회사나 그리고 보험계약자, 우리가 보험 소비자라고 하는 이런 계약자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제도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상위법이라고 하는 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법의 이 체계가 그렇습니다. 아마 계약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상위 법이 존재하고요. 상위법. 그리고 이 하위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과 더불어서 시행규칙이나 그리고 각 부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험업법은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나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보험업을 보호하기 위한 메인 법이다라고 보시면, 이 시행령이라고 하면 이 업법을 잘 가동시키기 위한, 시행하기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행동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통령 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업법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시행령에 의해서 아니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행령이에요. 그리고 이 하위에 또 시행규칙이나 부령, 뭐 금융위원회 원장이나 금감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총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행하는 또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법을 이렇게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보험업법은,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보험 상위법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대통령령인 요 시행령, 요 두 가지가 거의 전체 문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법이 이렇게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 상위 법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업법에 대한 이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보험업법이라는 건 아무래도 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좀 문어적인 내용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서, 주로 또 1차 시험 문제의 특성이 주로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다 전체가 객관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너무 이렇게 전체를 다 알고 넘어가야 되고 다 암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찝어내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편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사정사 시험이 시행된 게 신체 손해사정사가 시행된 연도 2014년도부터 벌써 지금 이제 1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10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위주로 우리가 상위법인 보험업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 일단은 우리 지금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PC나 뭐 휴대폰도 좋고, 뭐 태블릿도 좋고, 이런 매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일단 법을 펴놓으면 돼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서 보험업법, 그리고 우리 보험업법 시행령 이렇게 치시면 뭐 네이버나 뭐 포탈 이런 데 보험업법 그리고 보험업법 시행령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그 창을 띄워놓고 문제 위주로 푸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이다 보니까 각 해당 조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문들은 부득이하게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보험업법 시행령 딱 창 펴놓고 아니면 이것도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고 하시면 출력을 하시면 돼요. 보험업법하고 시행령 그 조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문들을 펴놓고 그리고 나서 옆에 시험 문제를 풀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문제의 그 조문들을 찾아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손해사정사 1차 과목이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고득점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이 바로 보험업법이에요.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법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같이 풀면서 기본 이론을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1차 과목에서 다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은 전체적인 내용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딱딱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법 조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보험계약법과는 다르게 보험업법은 그냥 이 문구 자체에 그냥 의미를 두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지 이거 하나하나에 뭐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우리가 총칙이에요. 총칙. 자, 총칙 부분이고 이렇게 총칙이 있고 제일 처음에 모든 법 조항들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는 다 목적이 나와요. 목적이. 그래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라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번 거의 매년 문제들이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이 문제들이 한동안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법에서의 가장 1조항인 첫 번째 목적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이 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목적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보험업법의 목적은 단어나 문구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예요.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주로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보험업법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와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그 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그리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 보험 계약자예요. 계약자. 근데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보시면 여기가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여기가 보험자.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피보험자가 아니라 뭐 피해자, 아니면 뭐 수익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단어들을, 용어들을 바꿔서 보기로 내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묻는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출제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 1, 2년간은 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안 됐었는데, 언제든지 이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에요. 보험업. 보험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관리하고 또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험 소비자나 이해관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관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목적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전체 보험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육성,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보험업법이 지정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이렇게 번호로 매겨놔서 이게 똑같이 이 형태로 보기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중 보험업법 제정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서 1,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씩만 계속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2절로 넘어가면, 자, 2절에는 마찬가지로 모든 또 법에서 나오는 것,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법의 목적이 있으면 그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자, 정의가 꽤 많아요. 뭐 보험 상품이라 하면, 그러니까 요 순서가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진행되는 앞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정의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나오면 두세 문제, 보통은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고 있다라는 데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총 이렇게 20번까지 나와 있는데, 보험 상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번인 일반 보험 계약자까지 정의를 구성하고 있다. 이건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뒤에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정의의 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보험계약법과는 다르게 보험업법은 전체적인 뭐 내용을 깊게 이해한다거나 뭐 이런 거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용어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수험생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보험 상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런 상품들인데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잖아요. 뭐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건, 급여라는 건 우리가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험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겠죠. 이 대가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약으로 생명보험 상품,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험 상품이에요. 여기에도 문제에서 또 보면 여기 뭐 재보험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이 재보험은 물론 손해보험 상품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보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여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재산보험 상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시 쭉 내려가면 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일단 생명보험, 보험 상품이 이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 시작해서 첫 번째가 생명보험 상품이에요. 생명보험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자, 생명이잖아요. 생명, 사람의 생명. 그래서 사람의 생존과 그리고 사망에 관해서 앞에 얘기했던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험업을 구성하고 있는 법률 체계에서 메인 우리가 보험업법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하위 법령인 우리가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계약도 생명보험 상품으로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메인 우리가 법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하위 법인 시행령까지 같이 공부를 엮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행령 우리가 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 2의 보험 상품에서 보면 생명보험 상품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얘는 많지는 않아요. 자, 생명보험계약 그리고 연금보험계약. 자,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사에 관련된 죽었을 때 종신보험이라든지 사망과 관련된 보험 계약을 말하고요. 연금보험은 우리가 오래 살았을 때 필요한 장기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연금보험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생명보험에서. 그러면 생명보험에 지금 이 두 가지 항목이 있겠죠. 뭘 생명보험이라고 한다 하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손해보험 상품이에요.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나오죠. 위험을 보장을 목적으로. 대신에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 아니라 손해보험은 자, 우연한 사건이에요. 우연한 사건. 자, 우연한 사건.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인 이런 우리가 상해 요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죠. 다치거나 죽거나 뭐 오래 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라고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이 손해가 발생을 해요. 손해가. 근데 그 손해가 뭐냐?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이 있다. 뭘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잘못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아니면 돈을 갚지 않았다. 뭔가를 금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다 채무불이행이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이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는 시행령 제1조의 2에 아까 보험 상품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손해보험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8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자, 그래서 이 8가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손해보험에 대해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외울 때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리고 일단 지금은 가볍게 이런 손해보험 상품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 상품이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기술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책임보험, 권리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손해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 상품들이, 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자주 특별하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읽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눈에 익숙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재산보험이에요. 재산보험. 자,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제3의 보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담보하는 상품이라고 보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금전적인 대가를 담보하는 게 손해보험이라고 하면 이 재산보험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질병, 상해, 그리고 간병. 그래서 질상간. 그래서 질병, 상해, 간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인데 이미 말씀을 다 드렸죠. 질병, 상해, 간병보험 이게 시행령에서 말하는 우리가 재산보험 상품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씩만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을 이렇게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요. 제외하는 항목. 이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항상 매년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면 좋은데 자,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항목이에요. 우리가 보험법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얘는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주로 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 금융거래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런 관행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약을 말해요. 항목을 말해요.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통령령 나오면 무조건 시행령 하시면 돼요. 시행령. 시행령. 자, 시행령이다. 시행령에서 우리가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6번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이 선불식 할부 계약.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 사회보장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용보험, 그리고 자,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우리가 4대 보험을 포함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 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러한 보험들은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품이다. 항목이다. 라는 거. 여기에 특이하게 선불식 할부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인데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험 상품에서 제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언제든지 문제가 나오면 눈에 익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험업이라고 해서 이제 보험업에 우리가 앞에는 보험 상품이 뭐냐라는 걸 규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보험업이에요. 업. 보험업이 뭐냐? 그래서 보험업이라 하면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그럼 보험 상품은 누가 취급할까요? 얘는 보험회사가 취급하겠죠. 그죠? 보험회사가 취급할 거예요. 보험회사와 관련돼서 보험의 인수, 그리고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다 보험회사가 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이거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을 말한다.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아까 위에서 보험 상품에는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이 있었죠. 똑같이 그 상품을 취급하고 인수하고 보험료를 수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영업을 하는 업을 우리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이라고 한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험업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하나 또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명보험업이에요. 생명보험업. 우리 뭐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뭐뭐뭐 생명이 들어가는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보험업이 생명보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생명보험 상품 취급한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간단하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과 관련하여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보험은 재산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보험 상품을 취급해서 영업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예요. 그죠?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인데요. 자, 보험회사. 자, 보험업법 4조에서 우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자,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인데요. 얘는 보험업법에서는 얘를 따로 이 국내 기업이나 그리고 이 외국 기업이냐에 따라서 설립 증거 법설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제 가설인데요. 가설인데 이거는 뭐 굳이 이렇게 막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및 그리고 상호회사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크게 보험업을 영위하는 이 주체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험회사, 얘는 이제 국내냐 외국 기업이냐 구분하고요. 그리고 상호회사 나누고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세 가지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호회사는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상호회사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보면 국내 주식회사 개념이죠. 보험회사와 외국 보험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회사는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 계약자가 사원이에요. 보험회사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상호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사원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주냐 사원이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보험회사는요 보험회사라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험업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다. 이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외국 자본을 들여와서 외국인에 의해 경영되더라도 이 보험업법상의 허가를 받으면 보험회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제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나 또는 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이 돼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우리가 보험설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 그래서 이 보험설계사라는 용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보험설계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보시면 보험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회사도 있고 그리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가 있는데 각각의 보험설계사가 소속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소속 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모집이에요. 모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보험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보험 설계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이제 신용 공여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좀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얘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문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 내용들이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다. 총 자산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요 총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 그래서 요 영업권, 퇴직보험계약, 그리고 변액보험계약, 나머지는 뭐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영업권, 그리고 변액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얘는 대통령령의 시행령상에서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자본이에요. 자기자본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자기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기자본이 있어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본이라는 데 중심 좀 두고 같아요. 자기 자본. 우리가 뭐든 하려면 결국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뭐 합산해서 뭐 항목 그다음에 빼야 항목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차주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뭐 신용 공여도 나오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동일차주는 보험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이 신용 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한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다른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다. 회사라는 얘기예요. 회사. 동일차주 회사라는 얘기고요. 대주주는 이 속하는 내용에서 주주를 말한다. 주주. 그래서 내용들이 있고요. 계속 나가면 자회사는 다른 내용에 보면 이 의결권 있는 주식회사에서 보면 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자회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총 주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는
명칭이 다르더라도 자회사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전문보험계약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전문보험계약자다. 라고 하면 전문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보험계약자가 있고 전문보험계약자가 있는데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소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하면 왠지 느낌상 전문적으로 뭔가를 계약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반 보험계약자하고는 좀 다른 대우나 처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 보험계약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라고 하면, 자, 보험계약에 대해서 전문성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또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는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어디예요?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전문보험계약자다. 나머지는 이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이라고 하면 자, 또 많죠.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들 있죠. 은행들. 그리고 지금 뭐 금융지주회사, 뭐 신한금융지주회사, 지금 뭐 하나금융지주회사 이렇게 많이들 이제 금융지주회사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나 농협, 뭐 산림조합, 산림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이것들 다 우리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그리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이 시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은행이다. 수협, 농협, 뭐 축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금융투자업자들. 증권사 얘기하는 거예요. 증권사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 산업, 이거 특수은행들이죠.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문보험계약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들 또는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특수은행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포함되고 한국은행도 여기 포함된 것들이고 또 여기에서 준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도 전문 보험계약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주권상장법인도 우리가 전문 보험계약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공사들,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다 공사들 있죠.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예탁결전 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공기관들이에요. 공공기관들 또는 공사 관련된 것들은 다 전문보험계약자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여기.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눈여겨보실 건 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인데 여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아까 누구 있었죠?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고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다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다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보험계약자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설계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문보험계약자는 일반 보험계약자와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차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 지금 이 열거하고 있는 요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주권상장법인, 주식회사, 외국금융기관,
그리고 뭐 이런 설립된 기금회사, 기금법인이에요. 기금법인. 그리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자, 이런 부분들은요, 대통령을 정한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이런 자들은 일반 보험 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라고 의사를 보험회사에 통지하게 되면 이 부류는 일반 보험 계약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보험 계약, 전문 보험 계약자한테는 특별하게 뭔가를 더 설명한다거나 뭐 의무를 이행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반면에 이 전문 보험 계약자 중에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보험 계약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이 일반 보험 계약자로 대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이들을 일반 보험 계약자로 보겠다라는 게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보험 계약자는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닌 보험 계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나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 보험 계약자인데 일반 보험 계약자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일반 보험 계약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뭐 보험업 감독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시행령 밑에 뭐 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회 원장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규정들조차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조차도 법에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업법 과목에서는 여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메인법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보험 계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의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보험 계약의 체결이에요. 보험 계약의 체결인데, 자, 보험 계약은 자, 누구든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해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못한다. 정해져 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라는 거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해져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예외 단서 조항인데, 자, 일단 원칙은 자, 누구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거나 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일반인이나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들을 규제 대상으로 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규제하는 대상으로 한 조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근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판매업 등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위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이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외조항에 대해서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외국 보험회사니까, 그러니까 국내 보험회사가 아닌 예외적으로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명 이걸 외국 보험회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역외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역외보험.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말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오히려 들어오는, 이걸 역외보험이라고 합니다. 역외보험 하는데 뭐 용어 자체가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상품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이걸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예외조항이었죠. 단서조항. 그죠? 자, 단서조항이에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것도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 내용인데, 또 문제, 우리가 기출이나 매년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이에요.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인데, 모든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 그리고 수입 적하 보험 계약, 수출입 적하 보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묻고, 그리고 항공보험, 또 여행보험, 자,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그 다음에 재보험. 자,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생명, 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보험, 재보험. 이렇게는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자, 보면 이렇게 외워요. 저는. 여기 해외여행이 나오죠. 해외여행. 여기 해외. 그쵸? 여기 여행이 나와요. 여행. 여기 장기가 나오죠. 어떻게 하냐면, 장기 여행 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문제를 풀면서 쉽게 이해하거나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셋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라고 하면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 당연히 대한민국에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다 주로 이제 외국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조항을 기억을 하시고, 주로 다 외국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 보험회사가 아닌 자로서 외국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외우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근거할 때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른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따로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얼마든지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주로 예를 드는 게 공제나 우체국 보험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인 총칙에 대해서 보험업법을 제정한 목적, 그리고 그 보험업법에서 사용하는 정의, 각각의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고, 보험 계약의 체결까지 첫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고 다음 챕터에서 이제 보험업의 허가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